네, 동시효과 구간 보겠습니다. 이제 2분 약간 넘게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쪽 지수입니다. 코스피가 낮네요. 요즘에는 확실히 대형주가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현재 코스피 전거래일 대비 0.23% 하락하면서 반면 미국 증시 대비로도 낙폭이 크지 않습니다. 2233.02포인트 기록하면서 전거래일 종가 대비로도 5포인트 정도의 제한된 하락 움직임으로 미국 증시 감안했을 때 일정 부분에 좀 방어는 해주면서 움직임 나타내고요. 특히나 눈에 띄는 점은 코스피는 오늘장 캔들이 양봉입니다. 장 초반 미국 증시 그늘에서 출발했다면 서서히 자체적인 힘으로 기운을 내고 있는 흐름까지도 인상적입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장중에 700선 부근 왔다 갔다 했는데요. 힘이 좀 계속해서 빠지네요. 장중 저점 부근에서 마감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1.14% 정도 하락으로 집계되는데 697.94포인트, 전거래일 대비 8포인트 정도의 하락 움직임 마감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 3% 넘게 올랐습니다. 그 피로감도 함께 반영된 걸까요? 오늘장 700선 라인 재차 내주면서 하루 만에 하락 전환 분위기 뚜렷해진 상황입니다. 다음은 종목별로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지수는 하락인데요. 하한가 종목은 하나, 그리고 상한가 종목이 총 7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거래소에서 다이내믹 디자인이 현재는 투자 주의 종목으로 3거래일 연속해서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데 12발행 부분이 행사가 되면서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랍니다. 이 개별적인 재료 반영되는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또 넥스턴 바이오, 코디엠, S퓨얼셀, 양지사, CBI, 이노룰스 이렇게 총 6종목이 코스닥에서는 현재 상한가불을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S퓨얼셀이 인상적이죠. 수소 관련돼서 좀 잘 알려졌던 종목인데요. 2시 후반 구간대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국내 최초로 지금 5kW급 건물용 연료전지 유럽에서 시의를 획득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유럽 수출에 교두보를 마련했다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월 7일 금요일장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이번 주는 하루 좋았다, 하루 나빴다 계속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확실히 바닥을 다진 건가, 분위기가 바뀌었나 이에 대한 확신을 갖기가 힘든 모습이었죠. 오늘 장도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 가운데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아시아 증시의 흐름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중국 증시 휴장입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만 좀 간략하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증시와 함께 일본, 홍콩 이쪽 나란히 안 좋습니다. 여전히 연준 쪽에서 매파적인 코멘트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 부분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고요. 요즘 계속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고 또 어제만 하더라도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었다가 또 그런 일은 없을 거다라는 강경한 매파적인 노선에 재차 좀 분위기 일희일비하는데요. 니케이 225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장 0.71% 정도 하락했고요. 27,116.11엔대 거래에 마쳤습니다. 일본 증시 오늘장에서는 개파락으로 출발해서 패턴은 우리 증시와 비슷하네요. 장 초반에 개파락으로 출발해서 낙폭 약간은 좀 만회해가는 흐름으로 코스피와 차트 모양은 비슷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홍콩 쪽 보겠습니다. 홍콩은 현재 진행형이죠. 홍콩도 약세 움직임 나타나고는 있는데요. 지금 1% 정도 하락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율 동향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출렁거림이 꽤 크게 나왔습니다. 오전장이었습니다. 이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금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를 걱정하는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미 통화 수합 체결에도 환율을 장기적으로 안정되기 어렵다라면서 한미 통화 수합에 대한 기대감을 약간 꺾어놨습니다. 발언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또 환율이 움직임을 나타냈었는데요. 코멘트 나왔던 게 11시 후반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즈음에 변동성 좀 커진 부분 확인이 되고 오늘 원달러 환율 종가는 10원가량 올랐네요. 그래서 10원 정도 오름세 나타내면서 1,300원 진입에 대한 것은 좀 욕심이었나 봅니다. 다시 상승세 보여주면서 10원 오른 1,412원 4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장의 밴드 말씀드리자면은요. 1,403원에서 1,413원 정도 오늘 밴드상으로는 고점 부근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6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됐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미국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또다시 인플레이션 불안감이 커진 하루였습니다. 네, 간밤 미국 증시가 하락으로 마감된 데 이어서 오늘 국내 증시도 또다시 경계하는 분위기 속에서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그럼 오늘 코스피 시장부터 정리 먼저 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2%가량 하락했고요. 막판까지 5포인트 하락한 2232포인트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210선까지 내려가면서 하락으로 출발했는데요. 이렇게 하락으로 내려갔지만 탄력받으면서 장중 2240선까지 이렇게 반등하는 시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후 구간 들어서 다시 한번 탄력이 줄어들면서 약부합권으로 전환됐는데요. 하지만 외국인 쪽에서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추가 하락은 지켜준 채 약부합에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개인과 외국인 쪽에서 동반 매수세로 마감했는데요. 개인이 449억 정도 샀고요. 외국인이 막판에 순매수로 전환되면서 크게 샀습니다. 1,004억 정도 매수의 연출됐고요. 이어서 기관은 끝까지 많이 팔았습니다. 1,532억 정도 매도의 연출하면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서비스 섹터가 가장 크게 많이 내렸는데요. 먼저 카카오그룹주가 급락하면서 오늘 막판까지 2.6% 가까이 서비스 업종 부진했습니다. 이어서 의료정밀 섹터도 역시 2.2% 가까이 내렸고요. 기계 섹터가 1.25%가량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운송장비 섹터가 오늘 현대차와 기아가 하락하면서 1.2% 가까이 하락했고요. 이어서 의약품 섹터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3분기 어닝쇼크 전망에 약세 흐름 연출됐습니다. 의약품 섹터가 1.16% 가까이 부진한 흐름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상승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다음 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빅스텝 전망에 보험주가 가장 크게 올랐는데요. 약 3% 가까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비금속 광물 섹터에서는 포스코케미칼이 실적 기대감 받으면서 상승한 여파로 비금속 광물 1% 가까이 상승 마감했고요. 이어서 유통 섹터가 0.5% 가까이 상승했고 또 증권 섹터와 금융 섹터도 동등하게 0.5%가량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먼저 반도체 종목 오늘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 가이던스 발표됐죠. 하지만 예상보다 부진했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장중에는 상승세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호가 구간의 매도세 나오면서 약보합으로 전환 마감했고요. 0.18% 하락한 56,2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 쪽에서는 외국인 매수세가 크게 들어왔는데요. 5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막판까지 1% 가까이 상승하면서 1.45% 상승한 91,200원으로 9만원 위에서 종가 형성해줬습니다.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중 항체 플랫폼인 S듀얼 개발로 위탁 개발 사업 본격화 소식이 있었는데요. 네, 이러한 소식이 있었지만 하지만 약보합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0.1%가량 하락한 81만 1,0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2차 전지주는 오늘도 견조했던 하루였는데요. 먼저 LG에너지솔루션이 1% 가까이 상승하면서 48만 2,500원 터치했습니다. 이어서 LG화학이 어제 4%대 급등했었는데요. 오늘은 1% 가까이 상승한 58만 9,000원 터치했습니다. 이어서 삼성 SDI 역시 3분기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1% 상승한 59만 1,0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주가 오늘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 매도 물량 크게 나왔는데요. 오늘 현대차가 1.4% 하락한 17만 5,500원에 18만 원 아래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이어서 기아도 역시 약보합권에서 7만 1,0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인터넷주가 네이버가 오늘 어제는 반등했었는데 오늘 다시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장중 한때 15만 원 선까지도 내려갔었는데요. 하지만 16만 원은 지켜주고 장 마쳤습니다. 4.2% 가까이 하락했고요. 16만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카카오가 7% 이상 급락했는데요. 5만 9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 특징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희비가 엇갈린 그룹주들이 가장 먼저 부각됐는데요. 먼저 카카오그룹주 소식입니다. 오늘 카카오그룹주가 안 좋은 이야기들이 한꺼번에 나오면서 줄줄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는데요. 먼저 카카오가 금리 인상 여파로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할 거란 분석이 나왔고요. 이러한 소식에 7% 이상 급락했습니다.
이어서 카카오페이는 또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14% 이상 하락하면서 4만 100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또 카카오뱅크가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대출 증가세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또 성장성이 둔화됐다는 증권사 분석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소식에 9.4% 가까이 하락한 18,350원의 저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에서는 카카오 게임즈가 우마무스메, 또 오딘 대만각 같은 이런 주력 게임의 성장세가 저조한 성적에 목표가 하향 조정됐는데요. 이러한 소식에 5% 이상 하락하면서 39,6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두산그룹주들은 오늘 반응이 좋았습니다. 최근 두산 자회사 핵심 사업의 성장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지난 5일에는 국민연금도 두산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할 만큼 두산 쪽에 관심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협동 로봇 사업 분야가 주목받으면서 증권가에서는 2023년 이후 두산의 급격한 매출 성장 전망까지 발표했는데요. 또 두산은 테스나 인수합병으로 반도체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지난해 웨이퍼 테스트 분야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 규모가 커지는 데다가 또 최근 인수한 테스나 실적이 반영되면서 두산의 영업이익이 상승세를 이어갈 거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이러한 소식에 두산이 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85,100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이어서 두산마켓과 두산 우선주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강보합권의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두산 테스나가 코스닥 시장 쪽에서 2.8%가량 상승하면서 23,7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전거래일 대비 1.07% 하락했고요. 7포인트가량 하락해서 698포인트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오전장 코스닥 시장 약 1% 가까운 하락으로 출발했는데요. 이렇게 700선을 내줄 듯 말 듯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반등 시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점차 탄력이 줄어들면서 약보합권 흐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추가로 매도세가 더 커지면서 1% 하락해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 개인 홀로 매도세 유지했는데요. 순 매수했는데요. 개인이 2,096억 정도 순 매수했고요.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도이 연출됐습니다. 외국인이 1,353억 정도 팔았고요. 기관이 780억가량 매도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주 보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들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막판에 매도 물량 커지면서 2.2%가량 더 낙폭 키웠습니다. 66,500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이어서 HLB 역시 1.35% 하락한 43,900원 터치했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 제약이 장 초반부터 윗골이 달린 음봉 길게 만들더니 지지부진한 모습 연출됐는데요. 1.5%가량 하락해서 63,400원 터치했습니다. 이어서 2차전지 소재주는 오늘 시총 상위주 가운데 그래도 나름 선방했는데요. 먼저 에코프로비엠이 3분기 호실적 기대감 효과에 오늘까지도 상승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97,0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LNF가 장중에 20만 원 선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196,000원에 강보합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에코프로는 어제 에코프로의 전 임원진의 집행유예 처분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소식이 오늘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1.4%가량 하락하면서 12만 2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장비주 가운데 리노공업이 요즘 강합니다. 리노공업이 0.43%가량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14만 1,1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JYP엔터는 오전부터 계속해서 하락세에 연출됐는데요. 1.8%가량 하락해서 55,7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특징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자회사 세메스가 반도체 노광 분야 국산화 소식 나오면서 오늘 오전부터 코디엠이 상한가 기록했는데요. 이어서 라온테크가 또 새로 부각됐습니다. 라온테크는 로봇 자동화 시스템 제조업을 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세메스의 제품을 공급한다는 내용 부각되면서 오늘장 7% 이상 상승했습니다. 라온테크 종가 11,850원에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미국 쪽에서 바이오 연료 의무화 확대 정책 추진을 국내 관련주들 수혜받았는데요. 미국 환경보호청이 전기차 산업을 바이오 연료 혼합 프로그램에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기차도 이제 바이오 연료 사용이 의무화될 전망에 국내에서도 지난 2015년 바이오 디젤 적용에 이어서 대상이 확대될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에코바이오가 25% 이상 급등했습니다. 지난 수소 연료 전지차 충전소 관련 사업에 선정됐다는 내용 부각됐고요. 또 이어서 바이오 디젤과 바이오 중유를 생산하는 JC 케미칼까지도 매수세 유입됐습니다. 4% 이상 상승하면서 7,12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당뇨병 치료제 관련주들인데요.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가 개발한 주 1회 투약 인슐린 제제가 임상 3상에 성공했다는 소식 나오면서 오전부터 넥스턴 바이오가 상한가 터치했습니다. 네, 국내 제약사로는 또 한미약품도 주 1회 투약하는 인슐린을 개발 중이라는 소식 나왔는데요. 지난 9월에 유럽 당뇨학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는 내용 같이 주목받으면서 오늘 장에서 강보합권에서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미약품이 23만 2,500원에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선물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선물지수 현재까지 0.43% 하락했고요. 1.25포인트 하락한 290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개인과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이 401계약 정도 팔고 있고요. 기관이 3,236계약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 쪽에서는 순매수하고 있는데요. 3,732계약 정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